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5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회 첫 번째 연사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이 주목하는 절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가현 세무법인 최인용 대표 세무사님께서 절세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데일리와 사전 인터뷰에서 세무정책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강연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식 얘기도 여기서 많이 들으실 거고 또 부동산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주식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부동산은 또 근데 세금이 워낙 많이 취득할 때부터 보유할 때 또 처분할 때까지 계속 그 세금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주로 드릴 분야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지금 사야 돼요? 바닥이에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부동산이 바닥인 거를 알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이 바닥이라는 걸 알려주는 세법의 신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바닥이 지금 어디냐? 세법에서 알려주는 신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동산을 추가로 뭐 더 사실 분도 있고 아니면 집값이 바닥일 때 또 그때를 이용해서 자녀들한테 또 물려줄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 또 그동안 이제 그 종부세 때문에 한 채를 좀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게 종부세 이번에 바뀐 거 보니까 별거 없죠. 그죠? 예, 버틸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이번에 개정이 된 게 얼마나 잘 버틸만 한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세액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부세가 뭐 그렇게 무겁지 않다면은 똘똘한 둘째도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보유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갈 때 어떤 포지션을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매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강남의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죠? 예, 이게 그 세법 때문에 그러면 매물이 안 나오면은 정말 급매 아니고서는 이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우리 강남에 계신 그 자산가들이 절세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1시간이 조금 좀 그 짧을 정도로 제가 분량은 준비를 해왔는데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세금 강의인지 처음엔 정책 강의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가격 지수가 제가 통계청에서 아파트 가격 매매 지수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가격 지수고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거고 2017년 11월이 100이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그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한 93.6 정도 된다고 하네요. 기준 시점이 환산을 100인 수치로 환산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걸로 비교를 하면 지금 93.6이라는 게 제가 한 2월 달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 2019년 11월 가격하고 조금 비슷해요. 중위권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2019년이면 그죠? 집값이 정말 바닥이면 이 세법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기를 좀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분양이 안 되고 그 미분양이 나면은 또 건설사들이 또 위험해지고 그죠? 건설사들 부도나면은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하나 두 개 넘어가다 보면은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나 혜택들을 주게 됩니다. 근데 세법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임대차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누가 사게 해요? 집 가진 사람이 사요? 집 안 가진 사람이 사요? 부동산은.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집 가진 사람이 하나 더 사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임대 사업에 대한 요건을 완화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신호가 나올 때가 정말 찐 바닥입니다. 그거는 제가 주가 그래프랑 같이 그 제도가 언제 나왔는지 그런 연역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활성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3년 경제정책 해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올해 정권 새로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관리를 하겠다 해서 보면은 요 맨 오른쪽 아래 보면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해가지고 지방세부터 해서 국세부터 해서 뭐 금융까지 다주택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금 일단은 안정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하나 나왔어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 쪽에서는 이제 그 취득세에 대해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50%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 사는 거 편하게 해줄게. 그죠? 또 대출도 규제를 해주겠다라고 하고요. 보유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그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 청년들한테 주택이 안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 혜택들을 좀 걷어들였습니다. 그죠? 장기 임대도 또 늘려놓고 단기 임대 폐지하고 뭐 그런 것들 내용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내용들을 바꿔놨던 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을 하고 또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양도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까지 확대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6억까지만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주택을 9억까지로 또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면요. 우리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나 주택을 가지고 그럼 법인으로도 주택하는 것까지 지금 열어줬나? 이런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은 아직 아닙니다. 이건 취득세도 안 열어줬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대로예요. 그건 좀 이따가 나오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1세대 1주택 임대로 해서 분리과세 받는 게 가장 유리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지션대로. 근데 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1주택만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하면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분리가 되는 그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장기임대 등록을 하시는 걸 선호를 하실 거예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종부세 세율이 법인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사도 되느냐라고 상담이 저한테도 오는데 종부세를 보시면 아마 그럴 생각이 별로 안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의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 세무서에 등록하고 지자체 등록하고 임대료 5% 상한을 다 맞춰야지만 여러분들이 주택수에서도 제외되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때도 요 임대사업으로 인한 주택이 빠져나가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놓고 세무서 등록을 안 하신 분, 또 세무서에 등록을 해놓고 지자체에 등록을 안 하신 분, 이런 분들 많고요. 또 5% 임대상한 요건도 있는데 그것도 이 5% 임대상한을 못 맞추시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렌트홈에 있는 임대차 내역들을 쭉 받아서 보면은 이 요건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비과세 이런 거 받으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 임대사업이 이 요건에 잘 갖춰진 임대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이런 취득세 중과세, 종부세 중과세 배제하고 또 양도세에서도 그죠? 중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지금 한시적으로 없어졌으니까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를 혜택을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다주택자인데 지금이라도 장기 임대 등록해야 될까? 그죠?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바뀐 내용들, 개정된 내용들 보면은 이거 보시면
고가주택에 대해서 다시요. 고가주택에 대해서 불은 안 나오나 보네.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되는 거는 그 고가주택으로 해서 임대소득 과세를 했었는데 그 기준을 12억까지로 좀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면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 지금 집값 평균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 요거 활용하시면 무주택자들은 임대주택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개정을 좀 금액을 올렸고요. 또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등록을 허용을 안 하던 거를 다시 또 복원을 시켰습니다. 단 요건은 있죠.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아파트도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가로 더 취득해서 임대사업도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금액도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요. 15년 장기임대를 신설을 해가지고 10년 이상 15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금액이 조금 더 크더라도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까지는 15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등록 인정해줄게 라는 제도도 발표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금액도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거를 연장을 했고요. 자, 이런 내용들 그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거죠. 장기임대주택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근데 제가 상담을 이걸 하다 보면요, 이게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원룸형 건물들 이런 것들 그죠? 아니면 다세대 주택들 이런 것들 그 장기 임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차인 관리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보통 한 70세 넘어가시면 좀 관리를 좀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분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양도세 신고도 많이 하고 증여 신고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또 제가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어르신들이 관리하던 건물 있잖아요. 그거는 10년째 임대료를 안 올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상속세 신고할 때 자녀들이 이제 와서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건물을. 답답하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 장기 임대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임대료도 못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의 요건인 1년마다 5%씩 올리는 거 따박따박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장기 임대로 혜택을 받으면서 임대사업자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세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고, 그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처분을 또 단기간에 이렇게 그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신 너무 젊으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장기임대주택을 하다 보면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으신 분들이거나 또 임대료 상한에 그 관리에 임대료 관리에 자신이 없으신 조금 더 이상의 고령이 되신 분들은 조금 불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집안의 사정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40대 이후부터는 40대 50대 분들은 장기임대 활용하셔가지고 잘 관리하실 수 있으시면 자산을 크게 늘리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요. 또 하나의 신호가 있다고 그랬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혜택 주는 거를 다시 복원시키고 확대를 하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무슨 혜택을 주면 사람들이 와 이거 바닥이다 하고 집 살까요? 세금적으로. 네? 취득세? 취득세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양도세, 그죠? 양도세를 얼마 동안 깎아줘요? 10년? 10년인 법은 없었어요. 5년 정도 깎아줍니다. 예. 그 법이 뭐냐면 바로 99조의 신축주택 감면이라고 해서 우리 IMF 때, 그때 97년도에 주가가 바닥이었죠. 그죠? 쭉 떨어졌죠. 근데 그 바닥, 그 언저리쯤에서 98년 5월 22일
여러분, 우리 금융위기, IMF 금융위기가 몇 년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연배 있으신 분들? 97년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요, 1년 정도 있다가 시행을 해요, 보시면.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이때 주택을 취득하신 분은 5년간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이때 유명한 아파트가 뭐가 있었어요? 타워팰리스. 그죠? 6억 9천에 그때 미분양이었어요. 그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탄식이 나와요. 그죠? 나는 그때 뭐 했을까? 미분양이었는데 그게 2006년도, 7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가도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부동산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2006년도, 7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토지 보상을 하면서 공기업들을 내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돈이 풀리면서 지방 분들이 부동산을 쇼핑을 하러 이제 서울로 막 오면서 좋은 아파트 이게 눈에 딱 띄잖아요. 그죠? 강남에 올라오자마자 60층짜리 건물이 눈에 띄니까 막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42억까지 올라갑니다. 42억, 43억까지 올라가요. 몇 배? 7, 6, 그죠? 예. 6배, 7배 올라가죠. 그런 신화가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느냐? 잘 안 나타나요. 이제 집값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막 극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언제 있었냐면 또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죠.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지방에, 서울의 거는 또 그때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그게 크게 오지가 않았어. IMF를 한번 겪어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조금 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뭐 조정 크게 받진 않았어요. IMF 때처럼. 그래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도가 2008년 11월. 이거 좀 시기가 좀 늦지 않나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 금융위기 몇 년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2007년으로 기억하세요? 2008년으로 기억하세요? 2008년? 근데 2008년이면 2007년 금융위기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연초에 많이 빠졌단 말이지, 주가는. 근데 혜택을 주는 건 언제라고? 2008년 11월 3일부터 이게 법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확인하고, 그죠? 바닥 확인하고 이 혜택이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자세히 여러분들도 주가 그래프를 따라서 요걸 보시면은 거의 찐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법이 발표가 언제 날지 어떻게 알아? 뉴스에 나오면 알겠죠? 그때 돼서 집 사러 다니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매물이 싹 줄잖아, 그죠?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바닥권에 가까우고 있는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권에서 다주택 가지셨던 분들이 작년에 종부세 상담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강남권 2주택이면요, 뭐 강남 서초나 강남 송파나 이렇게 한 채씩 아니면 강남에 2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보통 종부세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도 계실 텐데 한 8천에서 한 1억, 예, 적게는 한 6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금액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요번에 계산해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이런 법률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조세특례제한법 99조 보면은요, 날짜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5년간 양도세 면제해준다. 요 내용이고, 조특법 98조에 이도 있습니다. 예, 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조금 늦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폭락의 시기보다는 좀 늦지만 이때부터 2010년 12월까지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98조에 3도 있었어요. 이것도 보시면 날짜가 2009년 2월부터 2008년에 되고 나서도 우리가 해소가 좀 안 돼가지고 몇몇 주택은 2009년에 98조에 3을 또 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가장 바닥이었을 때 나오는 법률이에요. 그죠? 조특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면은 조특법 99조의 아니면 98조의 몇으로 해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 아파트를 사시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집값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다주택자들은 또 뭘 할 수 있죠?
자녀한테 증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시기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무주택 자녀들은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법 99조의 2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나와요. 이렇게 몇몇의 A, 몇몇의 3, 4 해가지고 98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법률들이 바뀌는 요 뉴스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세요. 이제는 기다리시면 됩니다.